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한 번쯤은 경험한 증상. 300개 이상의 원인이 있는 복잡한 증상. 두통. 정확한 이유를 찾아 치료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의료톡톡에서 현대인을 괴롭히는 다양한 두통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두통. 스트레스, 피로 같은 단순 원인부터 척추 질환, 뇌 질환 등으로 인한 증후까지 두통의 원인은 아주 많습니다. 환자분 오늘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머리가 너무 지끈거려서 두통 때문에 찾아왔어요. 머리 아픈 게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아팠어요. 머리가 이렇게 지끈지끈 많이 쑤시듯이 아픈가요? 머리 옆쪽에 있는 머리가 찌르듯이 전체적으로 머리가 다 아픈 편이에요. 제일 흔한 거는 편두통이 제일 흔한데 검사 한번 받아보시고 치료를 적절하게 한번 시작해 보시죠. 두통은 신경과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죠. 특히 편두통은 전 세계 13억 인구가 앓고 있는 가장 흔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사람들은 먼저 머릿속에 뇌종양, 뇌졸중과 같은 좋지 않은 병이 생겼을까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두통은 뇌 구조적인 원인 질환에 의한 경우보다 두통 그 자체가 질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자세한 병력 청취, 신경학적 진찰, 기본적인 검사들을 바탕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원인 질환 없이 두통 자체가 질환인 1차 두통이 대부분을 차지. 하지만 약 1% 정도 다른 원인 질환에 의해 2차 두통이 유발됩니다. 오랜 기간 반복되는 두통의 대부분은 1차 두통입니다. 이런 1차 두통은 편두통이라든지 긴장형 두통, 군발 두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차 두통은 머리의 외상이라든지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 또 뇌종양, 그리고 어떤 약이라든지 술에 의한 경우, 또 뇌 감염증, 저혈당이나 갑상선 이상 같은 그런 내과적 질환, 눈이나 귀 부비동 같은 안면부, 또 턱관절, 경추부 통증 등이 있습니다. 1차 두통과 2차 두통은 진단 및 치료 방법과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두통의 진단을 위해선 가장 먼저 전구 증상, 유발인자, 두통 양상과 위치, 악화 혹은 완화 요인, 발현 시간, 동반 증상, 가족력 등을 청취합니다. 그 이후 언어, 뇌신경, 운동 및 감각신경, 신체 반사 등 신경학적 진찰을 통해 신경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전신 질환을 평가하는 혈액 검사, 경추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경추부 X선 검사, 혈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뇌혈류 초음파 및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시행. 뇌 구조의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경우엔 CT나 MRI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두통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두통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고 또 진통제 등으로 쉽게 호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복되는 두통은 결코 무심코 지나치시면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두통이라 생각하고 검사를 미루다가 후에 뇌혈관 질환이나 뇌종양, 뇌감염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두통의 양상만으로는 원인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경과 의사의 진찰을 받으신 후에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쪽 머리만 아프면 무조건 편두통이다? 보통 한쪽만 아프면 모두 편두통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편두통이라고 하면 중등도 이상의 박동성 두통이 한쪽 혹은 양쪽에서 발생을 하고 두통과 함께 구역이라든지 구토, 또 빛이나 소리 공포증이 나타나는 두통을 편두통이라 진단합니다. 편두통은 가장 흔하고 또 장애가 큰 뇌질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편두통 환자들은 진단이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 질환에 대한 검사 없이 스스로 진단하고 진통제를 과용하는 것은
심각한 병을 키울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편두통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들 체크해 보세요. 젊어서부터 반복되는 두통, 두통의 가족력,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반나절 이상 지속되는 두통, 스트레스, 월경, 술, 운동, 낮잠, 주말, 날씨 등에 의해 두통이 유발되거나 악화되는 양상, 체하면 머리가 아픈 경우, 두통 중 구역이나 어지럼, 빛, 소리, 냄새에 대한 불편함이 동반되고 움직일 때 두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 편두통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가 원인이 돼서 생기는 두통도 있다. 긴장형 두통은 편두통의 특징이 없을 때 우리가 진단하게 되죠. 대인관계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 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생기는 심리적인 요인, 또 근육 긴장 등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어려서부터 책상에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쁜 자세에서 기인하는 근육 긴장 등이 주로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신경성 두통 또는 스트레스 두통, 근육 수축 두통 등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긴장 두통 또한 진통제로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경과 의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긴장형 두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강도가 약하고 띵한 두통으로 목이나 어깨 결림,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동반, 일반적인 진통제로 어느 정도 조절되고 쉬거나 놀면 호전되는 경우 긴장형 두통입니다. 편두통의 치료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치료는 다양한 상황에 맞는 약물 치료입니다. 그리고 목이나 어깨에 긴장된 근육과 눌린 신경을 풀어 통증 유발 인자를 조절하는 신경 차단 주사 치료도 이루어집니다. 만성 편두통이나 약물 과용 두통 등은 보톡스 치료를 적용해 통증을 막고요. 그 외에도 목이나 어깨에 근육을 풀고 자세 교정을 위해 물리치료 및 도수치료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성 두통은 생활 속의 질병임을 명심하고 꾸준히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두통은 근본적으로 완치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뇌 과흥분성이 원인인 편두통은 타고난 성향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자를 괴롭히게 됩니다. 따라서 병원 치료와 함께 규칙적인 생활 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금연, 금주 등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통제 하나에 의존하고 나는 두통. 하지만 잦은 두통은 분명한 원인 파악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지근지근 아픈 머리, 무작정 참지 마세요.